네, 이번 시간에는 감사교육원의 이종훈 교수님 모시고 우리 생활 속의 감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는 역시 우리 MZ세대, 20, 30대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최대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렇게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고 공공기관의 취업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죠. 예. 근데 요즘 계속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취업비리,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에 공정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질 않고 이런 어떤 특정한 그런 인맥을 통해서 취업에 특혜를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감사원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건 취업의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감사 제도가 공익감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공익감사 청구제도를 통해서 감사의 어떤 청구를 받아서 실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싶어서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익감사 청구를 했던 데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직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LH공사라고 잘 알고 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 KPS, 이런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공무원 채용제도를 통해서 하니까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 설립한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 취업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그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는 특정인을 채용할 의도로 이렇게 평가 서류나 아니면 평가 점수를 조작해서 이렇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든지 아니면은 채용 인원이나 채용 분야를 자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채용 분야를 갖다가 공고를 내서 이렇게 채용을 했다든지 그런 비리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채용의 절차, 프로세스가 어떤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감사할 당시에 이 채용 관련된 그런 법령 체계가 그렇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감사원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비공개 이렇게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연령차별의 문제도 저희들이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 공공 분야에만이라도 이런 채용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서 우리 MZ세대, 청년세대가 이렇게 공공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 좀 더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회 공정성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의 그런 어떤 주택을,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이 이제 임차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기회를,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한번 감사를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 입주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기도 공정하지 못한 그런 그 게임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주 대상 업종의 그런 그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관청이나 인허가를 해주는 기관에서 제대로 이게 필터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감사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고요. 요즘 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설립이 지연이 돼서 그 아이들이 이 멀리 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밀학급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 초등학교를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적기에 설치하지 않아서 그렇게 교육의 어떤 그런 그 환경이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요즘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가격 공시제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최근이 아니고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오면서 감사원이 사회 공정성 분야에 이렇게 제도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사회 공정성과 관련된 많은 감사를 해왔고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네. 감사원이 그걸 일회성으로 그냥 끝낼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감사원이 이런 사회 공정성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감사를 국민들을 위해서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이번에는 안전에 관한 감사 사례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2월이었죠.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진입한 전동차 안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전동차뿐만 아니라 맞은편에서 진입한 전동차와 역사 전체에 화재가 번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찾고 또다시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진압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감사 사례를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2월에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에 50대 남성이 휘발유통을 들고 전동차에 탑승을 한 다음에 라이터로 이제 이 점화를 해서 화재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사망이 총 192명, 그 다음에 부상이 151명, 그 다음에 이제 실종자가 21명, 그렇게 지금 최종 그렇게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 이후에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이런 소위 말하는 시민들의 그런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물과 관련돼서 그런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역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방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법령이 미비가 돼서 이 전동차의 주요 내장재가 소위 말하는 이 난연 성능,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성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이 내장재라든지 전동차에 아니면 우리 승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의자 있지 않습니까? 전동차 의자가 민간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나요? 원가를 낮추면서도 이렇게 이 시공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연성 있는 그런 재료들을 써서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해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대구에서 그런 방화 사건이 나다 보니까 이 무고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희생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값싼 재질의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 불에 쉽게 타고 그 다음에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폴리에틸렌 성형제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지하철에서 승강장, 그 다음에 대합실, 거기에 연결하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재가 어디선가 나면 이걸 그 막아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재현 방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재현 경계벽 같은 것들이 당시 제도가 안 돼 있어서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그 윤 감사관님께서도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그게 불과 그 다음에 연기가 다 통로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벽이 없다고 하면은 그 시민의 안전은 상당히 그 타격을 입는 그런 그 상태가 되겠죠. 그런 그 재현 설비 시스템이 설치가 미흡하다든지, 이게 모든 그런 그 지하철 역사에서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지하철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고, 뭐 그런 그 선별적으로 그런 그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국토교통부의 그런 그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그 규제 제도를 훨씬 더 강화해서 그 지하철의 그런 그 최소한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들은 지금 다 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 주기적으로 그런 그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2014년에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새벽 시간에 가서 방화벽이 제대로 내려오는지 예. 테스트를 한번 해봤던 경험이 그랬군요.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안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하철 같이 동시에 탑승하는 대중교통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네. 승용차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네. 2017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특정 수입 브랜드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연달아서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 중에도 사실은 뭐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모델의 차량에서 화재가 연달아서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차량의 결함이 아닌지를 조사를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늑장 대응을 했었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가 이제 수입 자동차가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입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입 차량에 대해서 국내 안전 기준을 준수해서 그 다음에 차량이 수입돼서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에서 그런 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부가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안전 그 운행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선호하는 그런 그 과거에 이제 BMW의 그런 그 디젤 그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그런 화재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이 국토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안전공단이 이제 또 관할 그런 이 공적 단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차량 화재 감사를 해보니까 그 감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차량 화재를 신고했는데도 이 해당 관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지 않은 사례도 저희가 감사하면서 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도대체가 그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어떤 그 사고 난 부분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공적인 기관으로서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이제 방치한 사례들, 이거는 경위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차량 제조회사가,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차량 제조회사가 제출한 그런 그 화재 사고 난 이후에 화재 원인 자료 같은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외국사가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는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그 원인을 자기네 스스로 원인이라고 얘기한 그런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지 행정기관이 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놔버리고 그다음에 2, 3년 동안 방치를 해버렸다고 하니, 그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교수님, 그러면 그 외에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게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철도 안전관리,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고속철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고속철도에 대한 안전관리. 그러니까 고속철도나 철도나 고속도로 안전관리하면 무엇일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자면은 방호 울타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포장도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안전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노반 관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게 조금만 이 어긋나도 상당히 큰 사고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지금 감사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해당 관청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한 그런 안전관리 실태가 제대로 이렇게 행정관청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 요즘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상당히 사실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승강 설비 안전관리를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기계식 주차 설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이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교 아이들,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도 틈만 나면은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감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에 대해 관한 감사 사례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친숙한 사례를 들어서 감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